정부가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5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여야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우려 불식에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을 찾아가 거듭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질 거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인데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법사위원장이 총출동해 더 좋아진 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헌법 소원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모렴치하다, 무식하다며 날을 세웠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형소법 개정은 전혀 무관하다,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헌법 조문이 있고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석 달 만에 다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탄핵 요구가 거세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자신을 얽맬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제약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십시오.
개혁신당도 국민 59.6%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여야 간 여론전은 더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소원과 대안법안 마련 등을 예고한 상황이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도 보안수사권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밤사이 어김없이 열대야가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로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벌써 13일째 열대야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서울 기온은 초열대야 수준에 체감온도는 벌써 3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는 수도권도 더위가 심해졌는데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36.7도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한낮에 38도까지 치솟아 또다시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중대경보는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 이어 서울 서남권과 동남권, 경기도 오산과 하남, 여주로 확대 발표됐는데요.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29.1도, 청주와 부산 29.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38도, 여주 39도에 달하겠고요. 연일 40도를 웃돌던 영남 지방은 밀양과 대구가 36도로 예상됩니다. 폭염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는 오후 한때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낮까지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낮 무리한 야외 활동은 중단하시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주시고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묻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더위가 이번 주부터는 서쪽을 덮치면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사광선 아래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몇몇 시민이 운동 나왔지만 그늘에서 땀 식히기 바쁩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은 폭염에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달구던 폭염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붉은색이 35도 이상 짙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영남권의 붉은색이 유난했던 일요일. 그런데 하루 뒤 수도권과 호남의 붉은색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올해 최고인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내린 중대경보는 장성과 곡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는 태풍 돌핀의 영향입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팬현상으로 만들어진 열풍이 서쪽을 덮치는 겁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열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바뀌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는 폭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4일 화요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돌핀은 주말 이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북태평양의 열기를 밀어올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하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모두 2,0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누적 사망자가 16명에 달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연일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온열질 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일을 기준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 환자는 전국에서 10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째 환자가 100명을 넘긴 겁니다.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을 넘긴 건 올 들어 4번째입니다. 사망자도 1명 더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천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로써 올해 집계된 전체 온열질 환자는 2,025명,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도별로도 충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온열질 환자 발생 예측 단계가 한동안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더 많은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야외 작업장, 논밭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과 운동을 자제하고 그늘이나 인근의 시원한 실내 공간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를 향해 참수하기 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만과 호르무즈 중앙 항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앞서 공습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를 참수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참수라는 말까지 쓰면서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요청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대이란 공습을 준비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이 설득해와 공습을 취소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과 더 중요한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기 전 마지막 기회라면서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 want to give them every last chance before decapitation. This is the last chance. This is not something that, if it doesn't happen, this is the last chance for them to sign a good document.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이란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시사한 건데 이 협상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어느 쪽으로든 빨리 결론이 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내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고 이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The opening of the strait, having it open literally by tomorrow, completely open. And then phase two is we then will talk about the nuclear capacity, the nuclear, as we've been mentioned. Basically, it's, I think, the denuclearization of Iran.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회담을 요청하고도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도록 두지는 않을 거라면서 완전한 통제권은 미국에게 있고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미국이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새로운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과의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가의 대변인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협상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경로에 대한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상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ما الان مذاکره‌ای با آمریکا نداریم. مذاکرات با عمان هست متمرکز بر تفاهم بر سر مسیری که تردد ایمن کشتیرانی از تنگه هرمز رو تأمین بکنه.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항로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개의 분리된 항로가 아니라 단일한 항로를 임시로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양측은 오만 영해를 통과하는 남부 항로, 또 이란 영해를 통과하는 북부 항로를 합쳐서 이 중간 항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가능한 빨리 항로를 마련할 거라면서 양국의 주권과 안보, 국익을 검토해 합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با مشورت عمان با همکاری عمان
مسیری رو تعیین بکنیم مسیری که قاعدتاً موقت خواهد بود. 박아이 대변인은 통항 경로에 대한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건 오만과의 이견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때문이라며 미국의 위반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만과의 협상에서 통행료 징수 방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